안녕하십니까, 큐큐 매니저입니다. 낚시 라디오를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하려고 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다만 요즘 핫한 이슈로 이제 QQA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긴 한데, 일단 제가 배에서 보면 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거칠게 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와인잔 다루듯이 하는 맛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민한 로드일수록. 그러니까 좀 강한 로드, 짱짱한 로드, 뭐 지깅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거칠게 다루는 편이더라도 굉장히 예민한, 선경이 0.6mm 밖에 안 되는 그런 얇은, 샤프심이 0.5mm거든요. 그렇게 얇고 예민한 로드를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의외로 로드 파손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많은데, 제가 배에서 직접 보면 정말 저렇게 했는데 안 부러진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태클 박스에 보통 로드를 꽂지 않습니까? 태클 박스에 로드 스탠드를 뭐 한 두세 개 이렇게 달아놓고 거기에다가 로드를 꽂은 채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로드 스탠드를 세 개를 달면 가운데는 로드를 안 넣고 양쪽에다 로드를 꽂아서 로드끼리 안 부딪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끈적하게 잡아당기는 거는 잘 안 부러져요. 끈적하게 잡아당기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로드지만, 이렇게 탁 하고 부딪히는 충격에는 약한 게 로드입니다. 카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계열의 로드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선경이 굉장히 얇은 로드들 같은 경우는 더 데미지를 받기가 쉬운데요. 로드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거 있죠. 요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로드에 이렇게 로드끼리 부딪히는 거, 이렇게 로드끼리 부딪히는 거, 요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거 로드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로드를 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막 어디 태클박스 같은데 위에 올라가갖고 막 아령 막 10kg 달고 쭉 끌어올리고 막 이렇게 로드 테스트하는 광고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사실 그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로드 강성을 테스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계가 있고 그 기계에다가 돌려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로드를 테스트하는 기계에서 이 휨새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휘어지는 거를 테스트를 하지, 이거를 끝에만 180도로 꺾어서 이걸 쭉 들어 올려 갖고 테스트를 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로드를 챔질을 할 때 이상하게 특정 부위에 부하가 가게끔 챔질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드 전체의 휨새를 이용을 해서 챔질을 해야 되는데, 근데 끝부분만 이렇게 휘게, 그렇게 챔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특히 가와하기 쓰시는 분들 열의 7은 부러집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이 로드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와하기는 GT 로드예요. 갑오징어 로드가 아니에요. 그렇게 챔질을 세게 할 거면 그런 경질대 9대1을 쓰면 안 돼요. 로드 만든 사람의 기획 의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지 혼자서 막 가와하기 가지고 팍팍 채면 그게 놈이지. 그래 놓고 나서 깨졌다, 부러졌다, 유리 로드다. 내가 봤을 땐 니네 멘탈이 유리야. 이게 지금 로드를, 아우 씨발 새끼들, 이 로드를 요렇게 휜다고 해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휘어서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챔질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끝에만 챔질을, 로드를 180도 넘게 제낀 새끼들 아주 진짜 솔직히 낚시 가서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폼만 봐도 쟤 낚시 좀 했나 보다. 폼이 좋아, 잘해, 막 그런 애들 있으면,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애들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어떻게 저런 허접한 새끼가 많이 잡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정말 벌써 글러먹은 놈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로드 탓을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거는 다이와, 시마노, 뭐 JS, NS 어디를 막론하고 로드의 기획 의도를 이해를 하고 챔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챔피언 결승전 영상 보셨죠? 거기에서 보시면 랑거가 QQA로 챔질을 하는데 살살 챕니까?
엄청 세게 채죠. 그런데 로드 전체에 부하를 주지 특정 부위에 부하를 주면서 휨새를 특정 부위만 휘게 챔질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챔질 자세도 다 제가 교정을 해드린 거고, 올바른 자세가 나오게끔 챔질을 해야 맞는 건데, 지들이 병신같이 챔질을 해놓고 나서 이거를 로드 하자가 있다고 개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자가 있으면 그걸로 인한 AS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판매량 대비해서 극히 일부 부러진 로드가 들어오는데 이게 한두 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천 대가 만들어졌어요. 수천 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겨우 1, 20대 그런 게 나온다고 해서 그거의 하자라고 보면 안 된다니까. 진짜 하자는 수천 대 만들었는데 벌써 100대, 200대 이상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드의 사용을 좀 신중하게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하자라는 거예요. 챔질 자세, 낚시하는데 자세가 뭐가 중요하냐? 그건 네 생각이지. 골프도 야구도 어떤 스포츠도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스윙 한 번을 해도 자세가 좋으면 파워 대비 훨씬 비거리가 많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낚시 끝나고 나서 손목 아프다, 팔 아프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있죠. 저는 지금 요번 주갑 시즌에 60박 61일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도 절대 손목 아프다, 팔꿈치 아프다 이런 거 느끼질 못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낚시할 때도 있고 8시간 할 때도 있고 5시간 할 때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하는데 저는 왜 통증이 없을까요? 강해서? 내가 강하긴 하지.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낚시 와서 저랑 같이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한 마리를 잡아도 간지나게 잡지 않습니까? 그게 멋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자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 샘질이고 뭐고 간에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드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로드의 휨새가 이 로드가 그러니까 가와하기 같은 로드는 로드가 아무리 채도 끝까지 안 휘고 맨 끝에만 이렇게 휘잖아요. 맨 끝에만 이렇게 휘잖아요. 이렇게 휘는 로드들 있죠. 이런 로드는 거침없이 채는 게 아니에요. 로드 성질을 이해하고 로드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미 가와하기 로드를 깨트린 사람들, 부러뜨린 사람들은 벌써 그 사람들은 이미 챔질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본인의 챔질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두 번째 깨트렸다. 아, 너무 상처받나? 일단 두 번, 세 번 만약에 깨트렸다. 그러면 본인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본인이 수긍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가와하기 같은 경질 로드는 어떻게 챔질을 해야 되냐? 뽑아야 됩니다. 그냥 뽑아야 돼. 그냥 그 상태에서 팍 채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팍 채는 건 연질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가 될수록 연질대를 선호하는 거야. 손맛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반면에 뭐라고요? 경질대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팍 채는 맛으로 하면 안 돼요. 드랙 풀르면 되지 않냐? 드랙을 풀러서 그 바늘이 박히는 정도를 맞춰서 그 경질대를 쓸 정도면 그냥 경질대 쓰지 마세요. 경질대의 특성을 이해를 하지도 못하면서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이미 샀으면 써야지. 하지만 그래도 그 로드의 특성을 좀 이해하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연질대를 쓰시는 분들은 챔질을 좀 더 화끈하게 하고 로드가 정말 확실하게 막 이렇게 쫙 휘어지는 요런 맛을 보려고 그 이쁜 휨새와 손맛을 보려고 연질대를 쓰는 건데, 근데 지금 그 연질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폴링을 하거나 이렇게 롱폴 좀 들었다가 이렇게 허챔질을 하거나 쭉 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들었다가 너무 빨리 내려. 들으면 그 상태에서 멈추라니까. 챔질할 때도 마찬가지야. 챔질도 들으면 그 상태에서 멈추라고. 멈추고 릴링을 한 다음에 내리라고. 챔질하고 멈춰! 그 다음에 릴링을 한 3바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슬슬 내려오는 거야. 챔질하고 내리고 릴링. 이게 벌써 거기서 잘못된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슬랙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요즘 또 괜히 겉멋만 들어갖고 0.65, 0.45 이런 거 라인 쓰죠. 그러니까 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나이는 먹어갖고. 그러니까 라인이 여기에 가이드에 꼬여있는 거 옆에서는 보이거든. 근데 앞에서는 잘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건 잘 안 보이고 옆 사람 건 잘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지가 난 가이드에 라인 안 걸었는데 부러졌다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옆에서 봤는데 가이드에 걸었는데 아우 씨.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진정하고 진정하고 여러분들이
가이드의 라인을 걸었네 안 걸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걸 빌미조차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이렇게 들면 무조건 천천히 내려야 돼요. 알겠어요? 들었다가 이렇게 놓고 챔질할 때도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리는 사람 있어. 허다해! 진짜 배에서 봐봐.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한다니까? 챔질하고 이렇게 돼. 자기도 모르게 10cm 20cm 내린다니까? 그럼 챔질을 해갖고 뽕돌이 떴는데 그걸 이렇게 내리면 내가 내린 속도보다 뽕돌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 느리지. 그러면 슬랙이 당연히 나는 거지. 그러니까 가이드를 걸고 여기 있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뻑뻑하네. 그죠? 가이드 걸렸네? 이거를 멈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드를 관리를 너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로드 꺼낼 때 케이스 안에만 넣으면 다냐고. 케이스 안에서 막 지들끼리 막 계속 부딪히는데 케이스 안에 넣어서 이동했는데 뭐 로드가 뭐 데미지 입을 일이 없는데 개소리 하지 마. 응? 정말로 로드는 케이스 안에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로드끼리 부딪히거나 아니면 로드가 어디에 부딪히거나 특히 딱딱한 데 부딪히면 안 됩니다. 딱딱한 데. 배에서도 보면은 태클박스에 이렇게 꽂아놓고 선체 배의 벽에다가 툭툭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신경도 안 쓰더라고. 나는 그게 되게 무섭거든. 저렇게 데미지를 누적적으로 계속 준다고? 이거는 권투하면서 잽을 계속 맞는 거예요. 잽을 계속 맞는 거라고. 한 대 맞을 때는 모르지. 그것 때문에 죽을지. 근데 계속 맞다 보니까 데미지가 누적이 돼갖고 쌓여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드가 어디에 부딪히는 걸 무서워해야 돼요. 낚시하면서 심지어 난간에다 대는 분도 있어. 아주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거는 진짜. 낚시할 때도 로드를 어디다 대면 안 됩니다. 쇠나 딱딱한데 선체, 난간 이런 데 일체에 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로드는 정말 부드럽게 그 휘임새를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어디 딱딱한 데다 탁탁 부딪히면 얘는 데미지를 먹게 돼 있어요. 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 카본 섬유나 뭐 티타늄 박판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얇기 때문에 너무 얇아요. 아무리 티타늄이 뭐 쇠 아니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얇기 때문에 그리고 카본이 탄소 섬유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결국 유리와 같은 내구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애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네들은 충격에 약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여러분들이 로드를 낚시 갔다 와서 로드를 이렇게 세척을 하다가 얘가 그냥 뭐 세워놨다가 자빠지고 이런 거 있죠. 저는 그거 한번 자빠질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막 하면서 그만큼 그렇게 한번 자빠지는 게 아니 핸드폰을 여러분 그 로드가 아무리 못해도 1m는 될 텐데 1번 때만 해도 그게 자빠지면 맨 끝에 받는 데미지는 어떻겠어요? 1m 위에서 핸드폰 케이스 없이 그냥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강한 고릴라 글래스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리 강한 코팅이 돼 있는 글래스를 뭐 그 핸드폰이더라도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깨지잖아요. 핸드폰도 깨지는데 얘는 왜 1m 높이에서 잡아뜨리는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로드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로드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챔질할 때 로드의 특성에 맞게끔 챔질을 해야 됩니다. 로드가 끝에만 휘어지는 로드다. 그러면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제껴갖고는 안 돼요. 까면 안 돼요. 까면 안 되고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쭉 뽑아줘야지. 그리고 뽑아주는 게 싫으면 연질대를 쓰세요. 난 채고 싶다. 그럼 연질대를 쓰세요. 그리고 롱폴이나 챔질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 상태에서 내리지 말라고. 바로 내리지 말라고. 뽕돌보다 네가 더 빨리 내리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로드가 전체적으로 휘어지는 연질대다. 그러면 챔질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휘어지게 챔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머리 뒤로 이렇게 챔질하는 사람들 있지. 이렇게 막 챔질하면서 모가지까지 다 제끼면서 챔질하면서 모가지까지 다 제끼면서 챔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챔질할 때마다 이래. 이게 무슨 뒤로 한 발자국 오면 요 정도만 당겨도 되지. 이거를 요만큼은 안 되고 요만큼 당기면 챔질이 되냐? 그건 다 심리적인 요소라니까. 그건 네가 이미 텐션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전에 텐션을 충분히 줬으면 10cm만 챔질을 해도 너 생각해봐. 애기 바늘이 있는데 10cm만 당겨도 바늘이 걸리지. 무슨 여기까지 이렇게 채야지 바늘이 걸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안 빠진다고? 개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안 해도 안 빠집니다. 근데 니네들이 이미 그 전에 텐션을 유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텐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다니까. 생각해봐. 라인을 니네가 바닥까지 딱 내렸어. 10m 수심밖에 안 된다고 쳐. 수심도 얕아. 10m야. 그런데 10m를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m면 차가 2대가 넘습니다.
2대 반이에요, 자동차가. 그 거리를 일자로 팽팽하게 내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아들한테 들고 끝에 가서 10m 앞에 가서 들고 서 있으라고 해봐. 그래도 일자로 만들기 힘들어요. 그냥 사람이 들고 서 있어도. 물속에 넣으면 조류가 가는데 당연히 이게 배가 볼록 나오고 텐션이 안 맞는 거지. 로드 한번 쭉 들었다가 바닥 찍어보라고 내가 왜 그러겠어요. 텐션을 네가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니까. 이미 너는 어탐기에 수심이 10m 찍히는데 너는 지금 수심 측정리를 해서 13m 찍히잖아. 3m나 너는 슬랙이 나고 있는 거야. 왜 그걸 몰라? 인정을 왜 안 하려고 그러냐고. 그 인정을 하고 그거를 내가 수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낚시를 족같이 하는 거 아니야. 응? 진정하고, 예, 잠깐 진정 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로드에 대한,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부러뜨려도 AS를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로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안 그래도 되는 걸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파손을 낼 필요가 있냐 이 얘기예요. 그 무상 AS 내년 시즌에 써먹으라고 내가 무상 AS 기간도 작년에 산 사람도 내가 2년을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2시즌을 주는 회사가 어딨냐고, 무상 AS를. 그것도 전액 무상인데. 1번 때 전액 무상 아니야. 그런 회사가 도대체 어딨냐고. 심지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부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완전 100%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잘못이어도, 누가 봐도 여러분 잘못이야. 그냥 누가 봐도 씨발 이건 힘으로 부러뜨렸어. 힘으로 부러뜨렸어. 그래도 저희는 무상으로 해드리는 편인데, 1번 때만 살아있다면. 침수는 저희가 인정을 못해요. 우리도 이걸 살려갖고, 가이드고 뭐고 살려갖고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침수는 저희가 무상으로 못 해드려요. 물에 빠뜨렸어요, 없어졌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줘. 근데 하지만 여러분의 로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쓰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그거를 몰라서 부주의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